지난 주말부터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경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여름 기온인 가운데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이번 주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외식 물가 통계에서 삼겹살과 삼계탕, 냉면, 비빔밥 등이 모두 10,000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지난달 열린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경남의 명사수를 꿈꾸는 양궁 꿈나무들을 달려라 경남체육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요즘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어떡하냐는 말 많이 하십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다 뜨거운 햇볕까지 더해져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를 정도인데요. 지난 주말부터 경남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한여름 수준인 35도 안팎을 보이는 곳도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지 이번 주 날씨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김성우 예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김성호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더 빨리 무더위가 찾아온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네, 주말 동안 경남 지역은 지속적인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한 햇볕으로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18일에는 함양군이 낮 최고 기온 34.3도를 기록하는 등 경남 지역에는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높은 기온이 예보된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장에서는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하시고 농작업 시 물을 자주 마시고 통기성이 좋은 작업복을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경남 지역 날씨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네, 20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저녁에 경남 서부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 그 밖의 경상남도로 확대되겠고 21일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20일 밤부터 20일 1일 사이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안쪽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20일 남해상, 21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편동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일과 20일 한 차례 비 소식으로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호 예보관과 날씨 전망 짚어봤습니다. 한 줄에 1,000원밖에 하지 않던 김밥, 단골 외식 메뉴로 꼽히는 저렴했던 삼겹살까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이 가격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10,000원은 들고 나가야죠. 한국소비자원이 외식 물가 통계를 위해 8개 품목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한 끼에 10,000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겹살이 200g에 19,150원으로 20,000원에 육박했고요. 삼계탕과 냉면, 비빔밥도 모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모자랍니다. 다른 음식들도 살펴보면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도 8,000원대, 짜장면 7,000원, 김밥은 3,000원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승률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짜장면과 김밥은 40%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식 물가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가스와 전기요금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입니다.
이러다 또 5년 뒤면 김밥 10,000원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열린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경남의 명사수를 꿈꾸는 양궁 꿈나무들을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6월에도 선수들의 훈련은 이어집니다. 올해 전국 소체에서 경남 양궁 역사상 처음으로 6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창원 경화초등학교 서준용 선수. 양궁 남자초등부에서 20m부터 35m까지 그리고 개인 종합과 단체전까지 휩쓸며 금메달 6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올해 처음 출전한 전국 소체에서 다관왕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습니다. 도쿄올림픽 보고 김재도 선수 잘 쏘는 거 보고 양궁 시작했고 10점 할 때 쾌감이요. 그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발 찢고 사선에 들어가서 있는데 다리가 엄청 후들거렸고요. 금메달 뭐 한두 개? 그 정도만 예상했는데 6관왕을 했어. 정말 좋았어요. 창원 진해 경화초등학교는 이미 양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창단한 경화초 양궁부는 3년 만인 2001년 값진 1000메달을 안고 이후에도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인 학교와 함께 우수한 코치진의 실력, 선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조금 더 연습을 1시간 정도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준이도 그렇고 준영이도 그렇고 많이 다른 친구들하고도 많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여자 초등부 양궁의 최강으로 손꼽히는 곳은 밀양 밀주초등학교입니다. 밀주초 양궁부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이 기대됐던 우소민 선수.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까지 5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전국 소체를 앞두고 경남도 내 양궁부 모든 선수들과 창원 실업팀과의 합동 훈련은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달 열릴 전국대회를 위해 우 선수는 쉬지 않고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랑 같이 양궁하자 했고 그다음에 메달 따면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수요일 때 노란대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국가대표 돼서 올림픽에 금메달 3개 따고 싶어요. 집중력과 지구력 그리고 성실함까지 더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경남의 양궁 꿈나무들. 미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방의 열악한 응급의료 실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 지역의 사례를 통해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는 응급실이 없어진 지 5년 만에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6만 명의 도농복합도시 대구 달성군. 5년 전 한 민간병원이 운영하던 응급실이 문을 닫은 이후 최근까지 달성군에는 응급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심야 시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구 도심의 대형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그 비상약 있잖아요. 그걸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응급이면 칠곡 경대 가야 돼요. 거기 어린이 병원이 있거든요. 어린이 병원 응급이 있어서. 달성군 육아읍에 있는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으로 구성된 이 병원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성군 9개 읍면을 통틀어
단 하나뿐인 응급의료시설입니다. 중상 이상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도심 내 협력병원으로의 이송과 전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건 아무래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사는 엄마들은 다 그럴걸요. 원래 저녁에 나갈 데가 없어서 진짜 막막했거든요. 현재 행복한 병원 응급실은 의사 3명과 간호사 11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이 응급실 운영을 위해 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연 이후 2달간 2천여 명의 주민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응급실 이용자는 대부분 영유아나 고령층으로 비상 상황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밤에 애기들 이 근처에는 젊으신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열나서 오는 고열 환자라든지 이런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소아과 집중적으로 위주로 하고 달성구는 응급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공모 절차를 거쳐 이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군이 병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의사도 3명 정도 상교대를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고 간호사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산정을 했고 이제 저희가 100% 지원이라기보단 병원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사비를 좀 내고 저희도 한 1억 정도를 내고. 지자체가 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19일) 오전 6시 50분쯤 통영 비진도 인근 해상에서 5톤급 연안 복합어선 A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어선 기관실 배터리 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당시 승선원 2명이 어선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상 화재는 위험물질이 많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초동 진화와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남재욱 시의원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미국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를 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원 시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런 괴담에 정신적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민 정신 건강과 연결한 주장은 억지이자 시민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제1차 여름철 도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29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문산 휴게소 등 관광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1곳에서 경찰관 110명과 순찰차 50여 대를 동원해 음주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29건이 적발됐고 이 중 면허 취소가 22건, 면허 정지는 7건이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낮 시간대 불시 단속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19회 대마도의 날 기념식이 창원시 마산하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19일 열린 행사는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식전 공연과 기념식, 역사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박중철 위원장의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열린 역사특강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제61회 거제 옥포대첩축제가 지난 1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16일 개막식과 18일 블랙이글스 에어쇼, 뮤지컬 옥포해전 전설의 탄생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이번 행사에는 거제시 추산 5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